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방암 초기 단계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62살에 재혼한 지 겨우 한 달.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날벼락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 도연 씨가 제 옆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를 믿지 못해서 집을 나와 있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서연, 62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이 흘렀고 혼자 늙어간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영수가 매일 아침 여보 커피 한 잔 해줘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더군요. 어느새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바쁘다며 안부 전화도 뜸해지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죠. 딸 혜민이는 미국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주말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당연해졌어요. 저녁 7시면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아서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어야 적막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가보기로요. 남편과 함께 가려고 계획만 세우고 못 간 곳이었거든요. 영수야, 제주도 한번 가보자. 유채꽃 필 때 말이야. 그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래, 내년 봄에 꼭 가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62살에 혼자 여행이라니 주변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습니다. 서연아, 괜찮겠어? 혼자서?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바람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이 마시니까 가슴속 어딘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펜션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며 생각했죠. 이런 풍경을 혼자 보고 있다니.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받아 바람을 맞으려는데 갑자기 테라스 쪽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뭔가 뒤지는 소리 같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보니 웬 남자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는데 생각보다 나이 든 분이더라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단정한 신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이게 제 가방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가방이라서요. 알고 보니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옆방 투숙객이었고 가방이 정말 똑같았거든요. 검은색 캐리어에 파란 리본까지 마치 운명처럼 똑같이 달려 있었어요. 펜션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실수로 제 쪽으로 와버린 거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서연이에요. 저도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네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머쓱해하며 사과를 주고받는 사이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반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올레길을 걸으려고 나섰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조금 쓸쓸하긴 했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달래주더라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맞죠? 돌아보니 어제 그 남자, 도연 씨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등산모를 쓴 모습이 제법 멋져 보였어요. 저도 아침 산책 나왔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죠.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왠지 반가웠습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제주도 풍경 이야기만 했습니다. 바람이 정말 시원하네요. 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암투병을 5년 했어요.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죠. 바다를 보며 말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8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 문제로 시댁과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 집까지 팔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아내와 성격 차이로 갈라섰는데 아들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아들 녀석이 어머니 편만 들고 저한테는 차갑기만 해요. 명절에도 안 보자고 하고 혈육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달까요? 우린 참 비슷하네요.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잃어본 사람만 아는 공허함이랄까.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진 아픔, 그 빈자리를 혼자 견뎌온 시간들, 이 모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죠. 바닷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도연 씨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도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돌렸고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걸 느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만 도연 씨 생각이 났어요. 올레길에서 나눈 그 진솔한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명인지 도서관을 나오다가 도연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도 저만큼이나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또 만나다니.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도연 씨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관 옆 작은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연 씨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평소와 똑같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정리하고 도서관 가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그런데 왠지 더 적적해지더라고요. 도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은퇴 후 법률 상담 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보람있긴 한데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죠.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들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 혜민이가 미국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거든요. 전화는 하지만 바쁘다고 금방 끊어버리고 가끔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무서워요. 무서우시다고요? 도연 씨가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치매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요.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더니 도연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들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싶어서요. 가끔 이웃집에서 냄새라도 나야 발견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두려움이었죠. 젊을 땐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걱정들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노을빛이 스며들면서 분위기가 더욱 포근해졌어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혼자보다 둘이 낫지 않겠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도연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겪었던 상속 싸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글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누굴 믿는 게 쉽진 않아요. 도연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도연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나을까? 정말 그럴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도연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도연 씨가 다시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번엔 함께 가는 여행이니까 더 특별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도연 씨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손에는 세세하게 적힌 여행 일정표를 들고 있었어요. 첫날은 성산일출봉, 둘째 날은 한라산, 셋째 날은 서귀포 관광지 순회입니다. 마치 회사 업무 보고하듯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꼭 계획대로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돌 수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차이가 드러났어요. 성산일출봉에 도착해서 저는 주변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고 싶었습니다. 우와, 바다가 정말 예쁘다. 여기서 사진 좀 찍고 갈까요? 사진은 나중에 찍어도 되니까 일단 올라가 봅시다. 일정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도연 씨가 앞서서 빠르게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마음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쁜 바다, 전망식당을 지나치는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 볼까요? 안 돼요. 예약해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가 더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도연 씨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은 더 심했습니다. 한라산 등반을 하는데 도연 씨는 마치 군대 행군하듯 앞만 보고 걸었어요. 저는 중간중간 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더 빨리 가야 해요. 재촉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함께하는 여행인가 싶었거든요. 혼자 왔을 때가 더 자유롭고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서귀포 해안도로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길가에 아기자기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기 카페 예쁘다. 잠깐 들어갈까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가면 일정이 꼬입니다. 도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관광지 가는 시간 계산해 놨는데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왜 모든 걸 시간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행이 군대도 아니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연 씨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획 없이 하면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시간을 버린다고요? 여유롭게 즐기는 게 시간 버리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8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파도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몰랐던 도연 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꼼꼼하고 융통성이 없는 성격. 과연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따뜻함이 점점 부담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연 씨가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그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저를 챙겨주려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결국 도연 씨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너무 경직되게 행동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그의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봐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갔어요. 도연 씨는 계획을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했고, 저는 그의 성향을 이해하려고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거창한 결혼식은 부담스럽잖아요. 가족끼리만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도연 씨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딸 혜민이는 미국에 있어서 오기 어렵다고 했고, 도연 씨 아들도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간소하게 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2살에 다시 신부가 되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배려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물론 가끔 성격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도연 씨가 급한 일로 외출을 했는데 서랍에서 볼펜을 찾다가 뜻밖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처음엔 그냥 도연 씨의 개인 서류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수익자란에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간에 이게 뭐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도연 씨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제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서류가 있는 건지, 언제 만든 건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왔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때 딸 혜민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미국에서 깜짝 방문했다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새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혜민이가 제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혜민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혜민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서류를 꼼꼼히 읽던 혜민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그 사람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에요? 혜민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난 게 맞을까?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까? 도연 씨가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민이도 왔네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혜민이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연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거죠? 우리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맞죠? 혜민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이요? 첫 만남 날짜로 된 증여, 계약서가 설명이 필요한가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 씨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서류는 뭔가요? 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건 도연 씨가 말을 주저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속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제주도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이런 사람과는 못 살아요. 당장 짐 싸고 나와요. 혜민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혜민아, 잠깐. 아니에요,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처음부터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그날 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연 씨는 계약서에 대해 해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나.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 씨,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도연 씨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혜민이가 말렸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 살던 동네 원룸을 다시 얻어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픔이 계속되더라고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방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됐으니까 수술하면 완치 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멀게 들렸어요. 수술은 언제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어떠세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럴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혜민이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일하느라 바쁜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날 아침, 병원에 혼자 가는 길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함께 왔는데 저만 혼자더라고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그런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연 씨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적어도 수술하는 동안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도연 씨가 침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혜민이가 연락했어요.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그 계약서는 제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미리 증여 서류를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의심스럽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방법이 서툴렀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도연 씨가 매일 와서 돌봐줬습니다. 물도 떠다 주고 약 챙겨주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묵묵히 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퇴원 후 시작된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없어졌죠. 거울을 보면 낯선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해줬어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병원 가는 날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줬습니다. 주사 맞는 동안에도 옆에서 제 등을 쓸어주고 집에 돌아가서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줬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하면 도연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부부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항암 3차째 되던 날 혜민이가 미국에서 급히 날아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어때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도연 씨가 물티슈로 제 손을 닦아주고 베개를 다시 정리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혜민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죠? 혜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다. 도연 씨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혜민이와 도연 씨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했어요.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한 줄 알았거든요. 혜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딸 입장에선 걱정되시죠? 도연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마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요. 혜민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항암 치료 6개월 동안 도연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토할 때 등을 문질러주고 밤에 잠 못 이룰 때 손을 잡아주며 함께 깨어 있어줬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가발을 써야 할 때도 더 예뻐 보이는데요? 라며 웃어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우울해서 이런 제 모습 보기 싫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도연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아세요? 전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던 날,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세요. 매번 오셔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분 처음 봐요. 그 말에 도연 씨가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던 날이었어요. 축하드려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 씨도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걱정 끝이에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새 출발이네요. 도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서로를 아끼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시간 당신과 함께 소중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병을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동반자 말이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딘 만큼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소중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에 다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계획적이고 효율성만 따지던 도연 씨가 이렇게 감성적인 제안을 하다니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천천히 가봐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요. 3월 말 제주도는 유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향긋한 꽃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예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온 외로움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같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처음 도연 씨를 강도로 오해했던 그 테라스가 보이니까 웃음이 났어요. 그때 정말 놀랐죠. 도연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다니까요. 무서운 분이라니 너무하네요. 저도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편해진 우리 사이가 신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달랐어요. 도연 씨는 일정표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기 카페 예쁘네요. 들어가 볼까요? 제가 말하면 그러죠. 좋은 생각이에요. 라며 흔쾌히 따라와 줬어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처음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올레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도연 씨가 그때 앉았던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로 아픈 이야기를 했던 곳이에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늙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를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아픔을 이겨내줘서요. 혼자였다면 못 버텼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바닷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쌌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남은 시간, 우리 천천히 아름답게 채워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았어요.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요. 제가 그의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황홀했어요. 우리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펜션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늦게 핀 꽃도 꽃이고 늦게 시작된 사랑도 사랑이라고. 어쩌면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기에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 씨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지막 계절을 따뜻하게 물들여갈 새로운 시작이요.